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럽 5개국의 최고 병원들이 모두 수술을 거부한 환자에게 단 한 나라만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수술 성공률 5% 미만이라며 포기당한 생명이 한국에서는 단 5시간 만에 살아났습니다. 전 세계 의료계가 충격에 빠졌고 지금 이 남자는 한국을 기적의 나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시작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마르셀로 로마노입니다. 이탈리아 피렌체 출신의 45세 공립고등학교 생물 교사죠. 20년 동안 청소년들에게 자연과 생명의 경이로움을 가르쳐 왔습니다. 학생들에게 늘 말했어요. 생명은 모든 역경을 이겨내는 놀라운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생명이 위협받는 순간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깨달았죠. 저는 독실한 가톨릭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늘 마르셀로,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지만 그것이 신의 뜻이라고 가르치셨어요. 젊은 시절 어머니를 병으로 잃은 후 의료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유럽의 의료를 자랑스러워했지만 막상 생사의 갈림길에서는 시스템이 사람을 선택하지 않더군요. 한국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그저 스마트폰과 전자제품을 만드는 나라, 기술은 발전했지만 사람 사이의 정서적 소통이 부족한 나라라는 편견이 있었어요. 아시아의 먼 나라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크게 오해했는지 나중에야 깨닫게 됐죠.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학교에서 광합성에 대한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집에 거의 다 왔을 때 갑자기 가슴이 터질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고 시야가 어두워졌어요.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건 차가운 돌바닥에 쓰러지며 하늘을 올려다본 순간이었습니다. 구급차는 오는데 20분이 걸렸습니다. 피렌체의 좁은 골목길과 저녁시간 교통체증 때문이었죠. 저는 그 20분 동안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했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맥박이 불규칙했고 산소 포화도는 78%까지 떨어졌습니다. 의료진은 급히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심전도를 연결했어요. 상태가 매우 위급합니다. 즉시 응급실로 이송해야 합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사들의 표정은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고 의사가 말했어요. 좌주관상 동맥 완전 폐쇄를 포함한 3중 폐색입니다. 현재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에요. 수술도 시도 자체가 불가능할 겁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느낀다는 그 특별한 평온함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제 옆에 있던 딸 안젤리카는 달랐죠. 아빠를 살릴 방법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해요. 안젤리카는 울부짖었습니다. 의사는 CT 스캔과 혈관 조형 검사 결과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보시다시피 3개의 주요 혈관이 모두 막혔습니다. 특히 좌주관상 동맥은 100% 폐쇄되었고 이 상태에서의 생존율은 의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5% 미만입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생명의 경이로움, 그 놀라운 회복력은 어디로 갔지? 창밖으로. 보이는 피렌체의 돔 대성당이 석양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풍경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의사들이 제 곁을 떠나고 병실에는 저와 안젤리카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흐르다가 안젤리카가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포기하지 마세요. 더 나은 병원을, 더 나은 의사를 찾을 거예요. 저는 미소 지으며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 딸아. 나는 좋은 삶을 살았어. 하지만 안젤리카의 눈빛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저를 위한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안젤리카는 피렌체의 국립병원부터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병원, 스위스, 프랑스, 벨기에까지
모든 곳에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답변은 동일했어요. 수술 성공률은 매우 낮고 예후도 불투명합니다. 외국인의 고위험 수술은 우리 시스템에서 승인이 불가능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독일 하이델베르크 병원의 의사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심장 전문의였지만 그는 제 차트를 컴퓨터에 입력하고 수치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로마노 씨,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시스템에서 숫자일 뿐입니다. 수술 자체가 생존율보다 위험률이 높고 당신의 상태는 유럽 표준 치료 프로토콜의 적응증을 벗어납니다. 생명 연장을 고려하지 마시고 마지막 시간을 가족과 의미 있게 보내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문자 그대로의 사형 선고였죠. 안젤리카는 울음을 참으며 반박했어요. 그럼 1%의 가능성도 시도해볼 가치가 없다는 건가요? 의사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성공 가능성이 낮은 수술에 리소스를 투입하는 것은 유럽 의료 시스템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 침대에서 손자 루카와 영상통화를 했어요. 겨우 5살인 루카는 순진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언제 돌아와요? 같이 공원에 가기로 했잖아요. 제가 새로 산 축구공도 보여드릴 거예요.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죠. 곧 갈게, 루카. 할아버지가 많이 사랑한다는 걸 기억해. 통화를 끊고 나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죽음이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것이 견딜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 놓인 제 여권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여권으로 더 이상 어디를 갈 수 있을까? 이제 나에게 남은 여행은 천국으로 가는 길 뿐인가? 스위스의 한 병원에서는 수술 시도는 가능하지만 비용이 45만 유로이며 성공률은 여전히 10% 미만이라고 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외국인 응급수술은 6개월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고, 벨기에에서는 해당 케이스는 윤리위원회 승인이 필요하며 심사에만 3주가 소요된다고 했어요. 유럽의 모든 문이 닫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절망에 빠진 안젤리카는 마지막 시도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아버지를 살리고 싶습니다. 돈도 시간도 드릴 수 있습니다. 누가 가능하다고 말해줄 수 없나요? 새벽이 되자 알림이 울렸어요. 한국의 한 의사가 직접 댓글을 남겼습니다. 서울에 있는 병원 몇 곳은 이런 수술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습니다. 연락처를 보내드릴게요. 안젤리카가 흥분해서 제게 달려왔을 때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 그저 먼 나라라고만 생각했던 곳에서 단 1시간 만에 온 희망이었어요. 아빠, 가능성이 있대요. 한국에서 수술이 가능하대요. 처음엔 의심스러웠습니다. 정말 가능할까? 유럽의 최고 병원들도 불가능하다는데. 하지만 안젤리카는 이미 한국 의사와 화상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이 점점 밝아지는 것을 보며 저도 모르게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화상 통화에서 만난 김 교수는 차분하고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로마노 씨의 상태는 분명 위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케이스를 많이 다뤄왔어요. 통계적으로는 힘들지만 한 사람의 생명을 숫자로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희망이었죠.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의료 이송 비행기, 서울 병원 예약, 모든 것이 신속하게 진행됐어요. 마지막으로 피렌체의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다시 볼 수 있을까?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외국인 환자 안내 로봇이 저를 맞이했어요. 마르셀로 로마노 씨, 환영합니다. 응급 이송팀이 대기 중입니다. 로봇이 제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하는 것에 놀랐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이미 스마트 통합 수속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어요.
여권만으로 모든 정보가 자동 등록되었습니다. 제 의료 기록이 벌써 한국 병원 시스템에 업로드되어 있었죠. 이런 효율성이 놀라웠어요. 서울의 병원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첨단 장비들, AI 기반 수술 시뮬레이션, 3D 혈관 프린팅. 모든 것이 미래에서 온 것 같았어요. 담당 김 교수는 컴퓨터 화면에 제 심장 상태를 보여주며 자신감 있게 설명했습니다. 2024년 우리 병원은 관상동맥 우회술 성공률 97.2%를 기록했습니다. OECD 평균보다 1.7배 높은 수치죠. 우리는 이런 수술에 특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결코 잊지 못할 말을 했습니다. 로마노 씨, 환자분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 말에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보였어요. 오랜만에 느껴본 인간적인 따뜻함이었습니다. 병실은 마치 호텔과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다국어 자막이 통합된 병원 시스템 덕분에 의사소통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진짜처럼 느껴졌어요. 수술 전날 밤, 김 교수는 제게 물었습니다. 내일 수술 후에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어요. 손자 루카와 함께 공원에 가고 싶습니다. 약속했거든요. 김 교수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술은 오전 9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수술실로 향하는 길, 안젤리카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아빠, 꼭 다시 만나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피렌체에서 피자 먹으러 가자. 하지만 속으로는 이게 마지막 작별 인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수술실은 놀랍도록 첨단이었습니다. 로봇 수술 보조 시스템, 실시간 3D 심장 모니터링 장비, 혈류 역학 분석 시스템. 모든 장비가 함께 움직이는 모습은 마치 우주선 내부 같았어요. 의료진들의 움직임은 마치 잘 짜인 무용수들처럼 조화로웠습니다. 마취 전 마지막으로 들은 말은 김 교수의 걱정 마세요. 곧 깨어나실 겁니다였어요. 의식이 흐려지는 순간 이상하게도 피렌체의 학교가 떠올랐어요. 학생들에게 심장의 구조를 설명하던 제 모습. 그리고 어머니의 얼굴. 모든 것이 흐릿해졌습니다. 수술실 밖에서 시간은 달리 흘렀습니다. 오후 12시가 지나자 안젤리카는 불안감에 떨기 시작했어요. 생명의 시계가 너무 오래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날아온 가족들도 무력감에 눈물을 흘렸죠. 오후 2시 17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김 교수가 나왔어요. 마스크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세 군데 우회에 모두 성공했습니다. 심장 기능은 현재 매우 안정적이며 인공 심폐 제거까지 무사히 마쳤습니다. 안젤리카는 울음을 터뜨렸고 가족들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단 5시간 만에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었어요. 기적은 한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깨어났을 때 처음 본 것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아침 햇살이었습니다. 살아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가슴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통증 없는 심장 박동이었죠. 하루하루 회복이 눈에 보였습니다. 담당 간호사 박 선생님은 매일 제 회복 그래프를 가족에게 공유했어요. 로마노 씨의 심장 기능이 놀랍도록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면 예상보다 빨리 퇴원하실 수 있을 거예요. 병원 식단표가 특별히 이탈리아 환자 맞춤식으로 준비되었다는 사실에 감동했습니다. 파스타 대신 저염 미역국과 흰쌀죽.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상하게 몸에 맞는 느낌이었어요. 한국 음식이 정말 몸에 좋네요 하고 말했더니 식이요법 담당 선생님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한식은 약식 동원이라고 해요. 음식이 곧 약이라는 뜻이죠. 퇴원을 일주일 앞두고 김 교수는 환자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과 퇴원 후 3개월 회복관리 매뉴얼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세심하게 계획되어 있었어요. 이 병원은 수술만이 아니라 삶 전체를 치료해주는 곳이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병원 직원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배웅에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이탈리아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심장은 이제 한국과 함께 뛰고 있다. 학교로 돌아간 첫날, 학생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저를 반겼습니다. 로마노 선생님이 돌아오셨다. 그들의 순수한 기쁨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첫 수업 시간, 저는 평소와 다른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슬라이드를 펼치고 말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수업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의료혁신의 나라에 대해서요. 학생들의 눈이 호기심으로 빛났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심장수술 성공률을 보유한 나라가 어디인지 아나요? 미국, 독일?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2024년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관상동맥 우회술 성공률은 유럽 평균보다 1.7배 높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그 통계에 살아있는 증거죠. 수업이 끝나고 지역 라디오 인터뷰를 했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어요. 유럽과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었나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제가 유럽에서 느낀 건 수치, 한국에서 느낀 건 존엄이었습니다. 유럽은 저를 5%라는 숫자로 보았지만 한국은 100%의 사람으로 봐주었어요. 그 후 저는 비영리 단체 하트 브릿지를 설립했습니다. 이탈리아와 한국의 의료 교류를 추진하는 단체죠. 첫 프로젝트로 이탈리아 의대생들을 한국 병원에 보내는 교환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저의 경험이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손자 루카와의 약속도 지켰습니다. 공원에서 함께 축구를 하며 그에게 말했어요. 루카, 할아버지가 여기 있는 건 기적이란다. 그리고 그 기적은 먼 나라에서 왔지. 루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요, 할아버지?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언젠가 함께 가보자. 사람의 생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이란다. 오늘도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로 가르치고 있어요. 제 가슴에는 한국의 의사들이 만들어준 새 길이 있고 그 길을 통해 피가 흐르며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끔 병원에서 온 후속 연락을 받습니다. 놀랍게도 3년이 지난 지금도 김 교수팀은 제 상태를 체크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화상 진료로 제 심장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로마노 씨, 심장 상태가 훌륭합니다. 이대로면 손자의 대학 졸업식도 건강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 삶을 되돌아보면 그 5시간의 수술이 모든 것을 바꿨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돌아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이제 저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숫자가 아닌 의지가 생명을 결정한다는 증거죠. 지금도 어디선가 수술을 포기한 누군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희망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지요. 그때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한국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제 심장은 이제 2개의 고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태어난 피렌체, 다른 하나는 제가 다시 태어난 서울이죠.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가슴에 있는 수술 흉터를 만지며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중얼거립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생명의 가치는 통계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의지, 한 팀의 헌신, 그리고 한 나라의 정신. 이것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저 마르셀로 로마노는 그 기적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전할 것입니다. 희망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